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그 상사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태종실록에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한 사관의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인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왕조차 벌벌 떨게 만든 조선 최강의 기록자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01년 3월 18일, 태종 이방원은 신하들과 함께 들판에서 매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태종은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 끝에 왕위에 올랐다. 그에게는 킬방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냉혹하고 강력한 군주였다. 형제들을 제거하고 처남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까지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인물이다. 그런 태종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날이 저물어 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로 그때 태종의 눈에 익숙한 인물 하나가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태종은 내수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냐?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사관 민인생이었다. 사관이란 왕의 언행과 국정을 기록하는 직책이었다. 민인생은 태종의 물음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사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답변에 태종은 할 말을 잃었다. 왕의 사적인 여가 활동인 매사냥까지 따라와서 기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총재 이숙번이 재빨리 나서서 말했다.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 태종은 더 이상 민인생을 추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달 후인 4월 29일, 태종은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있었다. 편전은 왕의 사적인 직무 공간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정전과는 달리 왕이 편안히 쉬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태종은 편전만큼은 사관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날 홍여강이라는 사관이 편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었다. 무일전 같은 곳이면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민인생은 이 명령을 무시했다. 전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침내 뜰로 들어온 것이다. 태종은 놀라서 물었다.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민인생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신이 전일에 문화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윤허하셨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지만 민인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는 것과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태종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짜증이 숨어 있었다.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태종은 민인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이 말은 밖에 있어도 소리는 들릴 테니 굳이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하지만 민인생의 답변은 태종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제가 만약 사실을 왜곡해서 기록한다면 하늘이 저를 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였다. 민인생은 왕에게 자신의 직분을 저버릴 수 없다고 정면으로 대들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다. 태종은 특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태종 앞에서 민인생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7월 8일 태종이 편전에서 앉아 있는데 민인생이 호외, 즉 문 밖에서 안을 엿보고 있었다. 태종은 좌우에게 물었다. 저게 어떤 사람인가? 좌우가 대답했다. 사관 민인생입니다. 태종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밥성명을 시켜 전명을 내렸다. 이제부터 사관이 날마다 예궐하지 말라. 더 이상 매일 궁궐에 오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사관의 본분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3일 후인 7월 11일 문화부 낭사가 상소를 올렸다. 예전에 열국이 각각 사관이 있어 항상 임금의 좌우에서 언행과 정사를 갖추 기록하지 않음이 없어 후대의 권계를 삼았습니다. 지난번에 신등이 이것을 직접 계달하여 곧 유윤을 받아 사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좌우에 입시케 하였는데 가만히 듣건대 사관은 아일의 정사를 듣는 때 이외에는 입시하지 말도록 하시었다 하오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이겠습니까? 낭사들은 사관의 역할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민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관 민인생은 입시할 때를 당하여 여러 번 예를 잃어서 휘장을 걷고 엿보기까지 하였으니 불경하기 심합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내게 하소서. 결국 민인생은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죄목이었다. 왕의 사생활까지 엿보며 기록하려 했던 민인생의 집념은 결국 그를 유배지로 보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인생이 귀향을 간 지 무려 11년이 지난 1412년 11월 20일 사원부 대사헌 정혁이 태종에게 사관을 조계에 입시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매양 조계 때마다 사관이 직피를 잡고도 유독 참여하지 못하오니 신은 전하의 가언과 선정이 혹시 후세에 다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태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회가 끝난 후 태종은 김여지 등에게 말했다. 예전에 사관 민인생이 경연 때 병풍 뒤에서 엿듣고 곧장 내연으로 들어왔었다. 또 내가 들에 나가 매사냥을 할 때 얼굴을 가리우고 따라왔으니 이런 것은 모두 음흉한 짓이다. 11년이 지났는데도 태종은 여전히 민인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다. 사관을 들이자는 말만 나오면 민인생의 이야기를 꺼내며 반대했다. 철해군주 태종이 한 사관 때문에 PTSD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태종이 민인생을 이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다.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였고 아버지 태조의 눈앞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을 제거했다. 왕이 된 후에도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영모죄로 몰아 죽였고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까지 차례로 숙청했다. 태종의 이런 행적은 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지 모르지만 역사에는 그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사적인 공간만큼은 사관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인생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왕의 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습, 심지어 왕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까지 기록하려 했다. 복면까지 쓰고 매사냥을 따라갔고 병풍 뒤에서 숨어서 엿들었고 휘장을 걷고 엿보기까지 했다. 민인생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관여로서의 사명감이었다. 조산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실록 편찬의 전통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 민인생과 같은 초기 사관들은 왕의 모든 일거일수투를 기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후세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왕들도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태종실록에는 다른 실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의 인간적인 면모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404년 태종 4년의 일이다. 사냥을 좋아하던 태종이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기다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왕이 낙마한 것이다. 태종은 황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사관은 이 말까지도 고스란히 기록했다.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태종의 말이 태종실록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사관의 힘이었다. 민인생이 보여준 이런 집념은 조선 사관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후대의 실록들은 민인생만큼 세세하게 왕의 일상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인생의 정신, 즉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려는 사관의 자세는 조선 왕조 내내 이어졌다. 민인생과 태종의 신경전은 결국 민인생의 유배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도 민인생 같은 사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공신을 숙청하며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한 사관의 붓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역사의 기록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민인생과 태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태종이 그토록 싫어했던 민인생의 집요한 기록 덕분이다. 민인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킬방원 태종의 냉혹한 모습만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인생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사관을 두려워하고 사관의 엿보기에 짜증을 내고 11년이 지나도 그 사관을 잊지 못하는 인간 이방원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민인생은 이 진리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는 왕 앞에서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늘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사관으로서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사명이며 그 누구도 심지어 왕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민인생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직업정신,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태종조차 민인생이라는 한 사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태종은 왕국을 통치했지만 민인생은 역사를 통치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더 자주 떠올리는가? 태종 이방원도 기억하지만 그를 벌벌 떨게 만든 사관 민인생 역시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이고 역사의 힘이다. 민인생은 비록 귀양을 갔지만 그의 정신은 조선 왕조 500년을 관통하며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태종실록에 기록된 민인생의 이야기는 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후대의 실록들은 이렇게 세세한 일상까지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 초기 실록 편찬의 전통을 확립하던 시기에 민인생 같은 사관들이 있었기에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상세한 역사 기록물이 될 수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민인생의 이야기는 역사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킬방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냉혹한 군주 태종이 한 사관 때문에 11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는 역사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에피소드다. 민인생은 단순히 태종을 괴롭힌 성다신 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수호자였고 진실의 파수꾼이었다. 왕의 눈치를 보며 기록을 왜곡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걸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가 600년 전 조선의 역사를 이토록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민인생 같은 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유배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붓끝에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민인생과 태종의 이야기는 권력과 기록의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태종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민인생의 붓 앞에서는 한낱 기록의 대상일 뿐이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이것이 바로 민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